자, 역함수. 자,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y는 x 대칭이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y는 x 대칭을 하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에 y는 2x라는 그래프가 있다. 자, y는 2x의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면에 2를 나눠서 x는 2분의 1 y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이거는 등식의 성질이고 역함수를 만들어주면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가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선대칭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y는 x 대칭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y는 x가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시겠어요? 빨간색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접어서 노란색 그래프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넘어가서 반대쪽에 점이 찍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교점을 여기서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원래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y는 x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 그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이렇게 접는 거니까 선대칭으로 요렇게 그려지겠죠. 괜찮습니까? 좀 더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만족할 수 있어서 교점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교점이 생기느냐? 어디 갔어? 안 써놨네.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y는 x 위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점은 원래 함수도 그렇고 역함수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를 만들 때 얘는 1로 넘어가고 얘는 1로 넘어가지만 얘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보면 역함수 사이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y는 x 위에서만 생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y는 x 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y는 x-1의 집. 이거 그림 그려보고
이거 그림 그려보고 역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아, 피곤해. 일주일만 더 하면 된다는 거지? 다음 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오늘 5일? 학원 방학이 8월 15일부터 있는 거 알죠? 학원 방학은 8월 15일이 있는 그 주부터 화수목이 학원 방학입니다. 선생님, 제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계약이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계약이야? 숙강 3개 보충해야 돼서 수목금? 일단 영상 보고 그 학기 중에 7시 이후에 나한테 오면 돼. 시간 날 때. 괜찮아? 잠시만요. 일단 수업 영상을 보고 와야지 내가 설명할 게 줄어드니까 편하지 않을까 서로? 너도 모르는 거 질문하고 나도 모르는 것만 가르쳐 주면 되니까. 그지? 자, 아, 이 그림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상하냐? 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 아, 몰라, 씨, 대충가. 자,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이거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게, 살짝, 요렇게 엇나가서, 여기서 만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좀 잘 그렸죠? 두 개를 같이 그리니까 좀 있어 보이지?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가 흰색이 볼로. 여기 흰색이 볼로. 여기는 노란색이 약간 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점은 여기 한 군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건 맞는데 항상 여기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른 데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역함수도 한번 그려봐.
자, 이거 역함수 그리라고 해서 역함수 도식이 똑같죠? 그죠? 역함수가 식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대칭을 할 때 데칼코마니, 그래서 그림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어느 점이든지 간에 선을 이렇게 넘어간 지점으로 선을 그으면 이 대칭선이랑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고 이 그래프를 그리라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원래 애초에 수직으로 만나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항상 수직으로 애초에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쪽 그래프를 뒤집으면 여기에 깔끔하게 얹어지고 여기를 이쪽으로 접으면 여기 깔끔하게 여기 얹어져서 같은 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어느 점이라 하더라도 항상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y는 x 위에 교점이 생기는 건 맞는데 여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교점 찾는 거.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자, 이거와 역함수 와의 교점을 구하시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을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입니다. 추계방정식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서 아래로 볼록하고 이쪽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y는 x가 있어서 교점을 이렇게 구하려고 한다. 생각보다 잘 그렸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난 이 점을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 점을 찾고 싶은데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이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를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써야 되나? 교점은 연립방정식 말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연립방정식을 하고 싶은데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역함수식을 만들면 얘랑 연립할 때 식이 너무 더러울 것 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어차피 만나는 지점은 얘네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얘도 만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지. 연립방정식으로 해요. 이게 원래 함수, 역함수, y는 x. 어차피 셋 다 만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역함수식을 만들지 말고 얘네 둘의 교점을 역함수가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얘네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y는 x랑 연립을 해야 한다 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요? 교점 찾아보세요. 연립방정식 할 수 있는 거 보자.
선지야, 교점 뭐야? 뭐라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하면, 일단 연립방정식을 하면,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될 거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교점의 x값이 2구나.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y값도 2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뭐 없냐? 문제가. 자, 여기 21번 문제 볼래요? 자, 역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있는 거죠. 이거는 원래 함수.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야 있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연습사는 그려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지? 너무 뚱뚱한 것 같은데? 대충 느낌 좋다. 에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선대칭이니까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로 바뀌고 역함수의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바뀔 거라는 거죠. 이 점이 여기서 넘어온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점이 2,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그림의 x값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노란색 함수의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얘는 역함수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물어봤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y값을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2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y는 x와의 교점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x가 1 또는 2라는 거죠. 1,1, 2,2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도 괜찮지만 우리는 여기 배웠잖아요. 45도 각도다. y는 x가. 여기가 45도 각도면은 1대1 대 루트 2의 길이비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1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풀 시간 뭐 간단하게 조금 줄게요. 여기 뒤에 어디야? 43쪽 내용을 풀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살짝 풀어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같은 말처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인버스 2x 플러스 a가 x 플러스 2구나 라고 한 다음에 얘 t로 치환해 가지고 식 쓰는 거 가르쳐 줬죠 어제? 해보세요. 승윤아, 영상 봤니? 보자. 채팅 치는 거 어딨지? 홀라.
그래서 50점까지 지다. 어차피 거기에 거 올리지 말자. 모르겠으면 다시 질문하세요. 설명 다시 할게요. 알겠죠? 고민만 하지 말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유, 40분까지만 시간 줄 거고 5분 있다가 진도 좀 더 나갈게요.
어떤 거요? 19번이요. 여기까지는 답이 이건데. 1, 0. 어. 0이요. 아, 답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아니 이거 두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아니 위에 B는 의미의 상실이 안 되는 거예요. 어? B는 의미의 상실이 안 되는 거예요. 보자 다시.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어? 아니다. 줘봐. 그러니까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요거지?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일 때는 B는 B. B는 뭐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네. 어. 그래서 다 되겠는데? 그러면? 저 야. 만든 거예요. B는 B가 없다고. 역시 나야. B는 B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숙제. 유리함수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한번 살짝만 읽어보세요. 살짝. 자, 시작합시다. 읽을 게 별로 없네. 일단 유리식 계산. 유리식은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에 상수항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항식. 알겠죠?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식. 이겁니다. 니네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유리식은 유리 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1차식인 것까지만 배워요. 아, 물론 계산은 분모가 2차식, 3차식이어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분모가 1차식인 것까지만 그릴 예정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유리식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통분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니네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수학에서 뭐 이해력도 있고 문제 해결력도 있고 추리력도 있고 뭐 계산력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계산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줄은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계산을 사실 잘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푼다는 건 뭐 정확하게 풀 수는 있겠죠. 근데 계산이 느리다는 건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알다시피 정확하게만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지. 50분 동안 20문제 중에 10문제만 정확하게 풀면 뒤에 있는 10문제를 내가 풀 줄 알아도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정말로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느린 학생은 진짜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 중에 계산식을 쓸 때 쓸데없는 식을 많이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치 계산식을 쓸 때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처럼 쓸데없이 장황하게 계속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이게 이 다음에 뭐가 들어올지를 알고 그 다음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암산을 해서 그냥 바로바로 쓰세요. 옆에다가 내가 뭘 곱할 건지, 옆에다가 그래서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하나하나 다 쓰고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식을 쓸 때는 길게 쓸수록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중학교 올라와서 문제집에 문제 풀 때 식을 길게 쓰라고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식을 깔끔하게 쓰라고 배웠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식을 전개해 나가는 걸 배웠지 식을 장황하게 계속 쓰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을 너무 길게 쓰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깨작 이렇게 쓰지 말고 웬만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곡차곡 아래로 이렇게씩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길다, 어렵다 하는 문제는 진짜 한 열 몇 줄 써야 돼요. 알겠죠? 열 몇 줄을 써야 되는데 그 열 몇 줄을 쓰다 이렇게 쓰면 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유리식 계산에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번분수 계산하는 건데 나는 번분수 계산을 하는 거를 이렇게 니네처럼 배우지 않았거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배우더라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런 느낌으로. 그죠? 앞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수를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분수의 모양은 이런 형태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고 P와 Q는 서로소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소는 기하분수를 만들어라. 기하분수를 만들어라 라는 건데 여기서 서로소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연수의 개념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 너네가 분수를 배울 때는 분모와 분자에 자연수만 넣고 쓰잖아. 초등학교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확장시켜 보면은 분모와 분자에는 뭐 정수, 뭐 실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분모와 분자에 분수를 넣는 건 안 되는 거죠. 분모와 분자에 소수를 넣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에는 분수 또는 소수의 형태가 들어가면 이쁘게 표현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바꿔야 된다고 배운 거고 바꾸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된다는 걸 가지고 해왔단 말이죠. 나눠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분의 6이 있다. 분모 분자를 같은 숫자로 나눠라.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나눠도 되면 곱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니네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자, 이런 식으로 번분수가 만들어져 있을 때 니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항해고 외항해고 해서 2분의 21 뭐 이렇게 쓰던데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에 의하면 분모와 분자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서 나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3을 곱해서 얘를 약분한답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니네가 배운 대로 하려면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고 번분수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모에 있는 얘네들이 약분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에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얘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유리식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3x 플러스 1분의 뭐 5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한쪽만 약분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냥 실수로 한쪽만 약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괜찮지? 됐죠? 그래서 연습. 자, 한번 해보세요. 선지야, 분모 분자에 뭐 곱할래? 생각 중이야? 채원아, 오늘 수업 있니? 건너오세요? 수업 없어? 언제 수업이야? 화부터?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하고 좀 나올 수 있냐? 좀 살살 공부해가지고 에너지 좀 남겨오면 좀 좋은데. 이게 에너지 좀 남겨서 와서 좀 와서 좀 더 공부하고 갔으면 괜찮아? 좋아요. 자, 여기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분배가 되면서 이렇게 되고, 얘가 분배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가 분배되면서 얘네들은 약분되고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보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뭐 더 이쁘게 쓰라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쓸 수 있겠지만 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 식을 만들 때 분모 분자에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중요한 행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는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에 맞춰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부분분수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합차, 니네가 합차를 떠올릴 때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양이 존재하면 합차가 떠올라오죠. 맞습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단 말이야, 합차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문제의 스타일이 딱 나타나면 이거는 부분분수다 라는 느낌이 그냥 들어야 돼요. 알겠죠?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런 식의 분수 계산식이 존재할 경우에 이걸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양이 이래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분모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면은 부분분수를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부분분수를 만드는 법 요거예요. K도 상수입니다. 상수. 자, 부분분수 만드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 문제입니다. 알겠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얘 통분하면은 얘가 약분돼요. 얘를 통분하면은 AB분의 B-A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분자가 B-A가 돼, 그냥.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분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분하면은 저절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한 공식 아니에요. 근데 외우고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이 공식을 모르면 그냥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시키는 대로 식을 쓰면 2-1분의 1에 1-2분의 1 요거. 괜찮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이거 계산해도 2분의 1. 모양을 바꿔줬다. 자, 이 개념으로 형진아, 자, 똑같이 식을 쓰면 3-2이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1이어서 안 써도 된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런 식으로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 똑같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은 12분의 1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면 이 식을 쭉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이쁘게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호라고 낸 문제예요. 1호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그냥 풀 수가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남는 거 1 마이너스 8분의 1 답은 8분의 7. 괜찮죠? 됐죠? 자, 그러면 연습. 해보세요. 그냥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로 할까? 계산하기 좋게. 이건 안 치우는 게 좋겠지.
자, 푸른 수로 만들어 보면은 이게 느낌은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내가 니네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문제에 식을 쓸 때 이제 이게 1이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 다음 식도 내가 식을 쓸 때 앞에 튀어나오는 이게 1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계속 쓰는 학생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내가 아는데 누구 보여줄 것처럼 막 이쁘게 쓴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쓰고 이제 없어지는 모양을 이렇게 관찰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남았고 이거 통분을 하면은 그래, 이것도 안 써도 되는 식이죠. 사실은 남아있는 거 보고 그냥 바로 통분하면 되잖아. 그죠? 굳이 이걸 쓴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통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 여기도 일단 식을 써보면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 나오는 이 값이 1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값이 이게 다 1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4-2분의 2니까 1이야. 그죠? 알면 이제 쓰지 마세요. 알겠죠? 알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의 센스를 믿는 겁니다. 없어지는 모양을 보는 거죠. 얘가 바로 안 없어지고 한 칸 건너서 없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한 칸 건너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 이제는 없어질 애가 없다는 거죠. 이 뒤로 갈수록 어차피 부모는 계속 커질 테니까. 자, 그러면 얘는 또 한 칸 건너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이것도 있었을 거고 이것도 있었을 거고 이것도 있겠죠.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칸 건너서.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한 칸 건너서 없어졌겠죠. 옆에서. 맞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니구나. 얘구나. 얘는 한 칸 건너서 없어졌겠죠. 여기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없어지는 모양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가로 안에서 있는 두 개의 항 중에 뒤에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3분의 1은 가로 안에서의 앞에 거예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쌍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한 쌍씩 없애나가고 있는데 얘는 앞에 두 개가 남았잖아. 앞에 두 개가 남았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뒤에 두 개가 남아야 두 쌍이 깔끔하게 남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상하잖아.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없어지는데 앞에 거만 4개 남으면 이상하잖아. 그죠?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이렇게만 없애고 있는데 뒤에 거만 2개 나와도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가 남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4개 통분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식 계산에서는 번분수 계산이랑 이런 부분분수 계산 정도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중학교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니네가 할 수 있다. 됐죠?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그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뭐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 함수 해보도록 하죠. 자, 몇 시지? 11분? 자, 연습장 있는 사람은 연습장 좀 꺼내보세요. 자, 유리함수는 연습장을 꺼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알려준 걸 외운 상태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가르쳐준 거를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전부 다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리함수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써줄 건데 이것들을 전부 다 외워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니네가 배우려고 하는 유리함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분모가 2차식이 되는 순간부터 그래프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분자가 2차식이 되는 순간 그래프가 급격하게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니네가 이과생이 돼서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도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웁니다. 그래프 간단하잖아요.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만 없어지면 그림이 훨씬 더 이쁜데 이걸 2개가 살짝 더해짐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전부 다 알아야 돼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니네가 배우는 유리함수 그래프는 요게 기본형이고 이게 표준형이고 이게 일반형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그림은 없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대충 느낌 오나? 좀 더 이쁘게 그려야 아, 나 그림을 이쁘게 못 그려가지고. 오케이, 뭐 대충 됐고. 자, 그 함수에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x를 정하고 짝을 이루는 y를 찾아서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점을 찍으면 그래프가 된다. 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대략적으로 몇 개 찍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10이라거나 맞습니까? 1,12라거나 여기에 뭐 2,6이라거나 여기에 뭐하지? 위치가 좀 안 좋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4,3이라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1번. 자, y는 x분의 12가 있을 때 정의역으로 x는 0이라는 지점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괜찮습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x가 0인 지점에 그래프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x가 0에서 그래프가 존재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0에서만 그래프가 존재 안 해. 알겠죠? 0에서만 존재를 안 해. 나머지는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0이야. x가 0인 지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왔어.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죠. 여기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x가 0인 지점에서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이쪽으로 돌아오면 x가 0에서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상황은 조금 달라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x에다가 0.1도 넣어보고 0.01도 넣어보고 이 그래프의 x가 0으로 갈 때의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0.1을 넣으면 x에다가 0.1을 넣으면 0.1분의 12니까 120이 되고 x가 0.01이 되면 1200이 되고 x가 0.001이 되면은 12000이 되고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x가 0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y 값이 엄청나게 커져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느낌을 니네가 어떤 식으로 느끼면 좋냐면 y축이 있고 어떤 공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기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이쪽에 안 닿게 공을 이렇게 위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가 y값이 커지는 거니까 계속 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을 계속 불어서 여기에 안 닿게 하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아무리 작아져도 y값은 커지는데 x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축에 닿을 수는 없는 거예요. y축.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는 y축에 닿을 수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계속 위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y축에 닿지 않는 거의 나중에는 평행한 느낌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y축이 안 닿는 상태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x에다 0을 넣을 수는 없어서 그래요. x에 0을 넣을 수 없어서 마치 여기 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의 뜻은 뭐냐면 점점 근접해 가는 선입니다. 알겠죠? 벽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벽. 알겠죠? 벽 같은 거라서 닿을 수 없는 그런 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치역으로 y는 0을 선택할 수가 없다. 자,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y가 0이 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마치 y는 0에 선을 이렇게 쫙 그어놓고 여기를 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x에다가 무슨 짓을 해도 y는 0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는 그걸 보고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점근선이라는 거죠. 됐죠? 자, 점근선은 벽 같은 거라 그랬죠? 벽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공간이 4개로 나뉘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 벽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벽을 기준으로 4개의 공간 중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의 하나의 세트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고 2사분면과 4사분면이 하나의 세트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벽을 그어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벽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 그림은 여기 안에서만 각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를 먼저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y는 x, 대칭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y는 x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2,6이 있으면 6,2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맞죠? 6,2 그대로 있습니다. 6 대입하면 2 있고. 괜찮습니까? 이전에 3,4가 있으면 4,3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3이 있으면 여기에 3,4도 있고 2,6이 있으면 여기에 6,2도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우는 이유가 유리함수는 너무나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해하기 좋고 너무나 대칭적이고 깔끔하게 대칭적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그림을 그릴 때 애매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 대칭을 깔끔하게 이룬다라는 거죠. 응? y는 x 대칭을 깔끔하게 이룬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12니까 괜찮죠? y는 x 대칭이면 이게 대칭이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도 있어야 되죠.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y는 x를 부어놓고 얘를 이렇게 접었을 때 깔끔하게 접힌다 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얘가 대칭이 되면 얘도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요렇게 생긴 일선이고 이 그래프를 통째로 이렇게 접으면 깔끔하게 접히더라. 1,12가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은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는 거라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로 깔끔하게 얘가 이거 넘어온다는 거죠. 2,6이 있어? 그럼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다. 깔끔하게 접힐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45도 각도라고 그랬죠. 선을 그었을 때. 괜찮습니까? 얘도 45도 각도겠죠. 아래쪽으로 가는 45도 각도.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45도 각도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90도, 45, 45, 45, 45
45, 45, 45, 45. 깔끔하게 8등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그래프라는 거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서 그림을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야 되는 거였으면은 겁나 어렵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거였으면은 니네가 문제를 못 풀어요. 겁나 어려웠을 거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지 않고 어쩜 이렇게 이쁘게 그림이 나오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는 공부해볼 만한데? 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다. 자, 요거를 보고 우리는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자,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점근선, 대칭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0,0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룹니다. 이겁니다. 자, 점대칭은 뭐냐면 0,0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점대칭 배운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 점대칭하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기고 얘를 이렇게 옮겨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점대칭이죠. 맞습니까? 이런 게 점대칭인데 이것도 점대칭을 이루더라. 이 점이 이렇게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이 점이 이렇게 대칭이 되고 이 점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대칭이 되고 이렇게 점대칭이 이쁘게 되더라.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래프가 어쩜 이렇게 대칭적이야? 너무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2차 함수 배웠잖아. 2차 함수 얼마나 이쁩니까? 포물선을 이루면서 선을 딱 그어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착 접힌대. 그런 그래프가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많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점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유리함수가 대칭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칭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함수를 보자마자 니네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딱 함수를 보자마자 바로 판단해야 될 거. 첫 번째 점근선, 두 번째 대칭선, 세 번째 대칭점. 얘네는 무조건 유리함수를 그리기 전에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정보입니다. 알겠죠? 얘네들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림을 그리는 패턴은 분자가 양수입니다. 분자가 음수면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 점근선, 대칭선, 그 다음에 대칭점. 기본형이기 때문에 점근선, 대칭선, 대칭점은 똑같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의 방향만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림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건 항상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는 말은
x가 증가할 때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x가 증가할 때라는 건 오른쪽으로 바라볼 때라는 의미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 그래프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걸 보고 감소함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다음 6번째, 아까 전에 우리는 점근선을 이야기할 때 선택할 수 없는 x와 선택할 수 없는 y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점의역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치역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번을 보자마자 니네는 점근선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점근선을 떠올려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정의역 x가 0을 선택할 수 없대. 0이 안 된다고? 아, x에다 0을 넣으면 분모가 0이 되나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프가 없겠지? 우리는 x가 0일 때 점근선을 가지나봐. 이런 식으로 바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x가 0일 때가 점근선이고 이걸 보면은 y가 0일 때가 점근선이라는 걸 그냥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역과 치역을 보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7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를 내가 어떻게 구별을 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방법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자,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됐죠?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 당연히 a겠죠. 그럼 여기는 a, a고 여기는 b, b고 여기는 c, c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6이 있고 y는 x분의 12가 있고 y는 x분의 18이 있을 때 a, a를 지나간데 a, a를 대입하면 식이 참이겠죠. a는 a분의 6 만약 여기다 대입하면 괜찮습니까? 자, 여기 양면에 a를 다시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모양 보면 알겠지만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라는 건 사각형의 넓이라는 느낌이겠죠? 괜찮습니까? 가로 a, 세로 a 사각형 넓이 가로 b, 세로 b, b의 제곱. 그럼 당연히 얘네 셋 중에 a의 제곱이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3번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작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2번, 얘가 1번.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여기에 절대값을 쓰는 이유는 A가 음수여도 똑같은 상황을 만족해서 그래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듯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8번. 8번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8. 자, 이 점의 좌표가 1,18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3,6도 있을 거고 여기에 뭐 9,2도 있을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보면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18로 똑같습니다. 요 사각형 넓이 가로 1, 세로 18, 넓이 18.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가로 3, 세로 6, 넓이 18. 그 다음에 여기 가로 9, 세로 2, 넓이 18. 괜찮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원점, 이게 대칭점이라고 할게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유리함수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잡아서 사각형을 만들면 어디를 잡더라도 항상 넓이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양변에 x를 곱하면 넓이가 일정한 x, y 넓이가 일정한 뭐라고 말하지? 도형의 뭐 그래프라고 할까? 그래프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x는 뭐 가로, y는 세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넓이가 일정한 사각형들에 대한 그래프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여기 한 점을 딱 기준 잡아놓고 자, 가로가 1이고 세로가 5인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6이라고 할까? 요렇게 이 직사각형 그려놓고 이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가로가 2, 세로가 3 이런 직사각형 잡아가지고 여기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여기도 가로가 3, 세로가 2 되는 이런 점 찍어놓고 그 다음에 가로가 6, 세로가 1 되는 이런 점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넓이가 6인 직사각형들의 끝점을 다라라라 찍으면 이렇게 이쁜 유리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기본형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말하면 9번 뭐라고? 유리함수 10개명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10개명이라기보다 그냥 뭐 기본적인 특징 같은 거죠. 뭐 무슨 말이에요? 39번? 자, 9번은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유리함수가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면 좋겠죠. 요렇게 생겼다. 아씨 안 이뻐. 다시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쁘게 안 그려지지? 자, 대충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생겼다. 이랬을 때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은 여기서 어디냐라는 거고 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은 y는 x 위에 있는 이 점이다. 이 점이 원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점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제일 뾰족한 위치예요. 2차 함수의 꼭지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왜냐하면
y는 x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접으면 딱 접힌다 그랬지. 괜찮습니까? 접으면 제가 딱 접히니까 얘를 잡고 요렇게 살짝 45도 꺾으면 2차 함수 같은 그런 포물선의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이 그래프를 딱 잡고 45도 돌리면 요렇게 포물선의 형태가 나타날 거고 얘가 꼭지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칭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의 위치를 찾으면 이 점을 찾으면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대칭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는 이 점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기본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형. 표준형이 아니지. 기본형 했습니다. 수량도 있어요? 당연하죠.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도 있겠지. 근데 궁금한 거는 뭔데요? 그 정리학이랑 수학은 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그 x축,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은 아니잖아요. 평행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만나지 않을까요?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극한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런 거 있잖아.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배우면서 0.9999는 1이다 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것도 9가 뭐 계속 반복되지만 일단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1이랑 똑같다며. 그죠? 그런 것들도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극한이라는 걸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표준형 y는 얘는 하나 들어주면 돼요. 6이라고 할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형을 보자마자 니네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형의 생김새. 기본형은 이거였고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해됩니까? 우리 그 뭐야 2차 함수 할 때 2차 함수 y는 x의 제곱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3만큼 가세요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한 겁니다. x 대신에 x-3 대입한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유리함수에서 표준형을 보자마자 기본형과 평행이동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점근선 생각하는 건 쉽습니다. 아까 전에 기본형에서 x에 대한 점근선 이야기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며? 똑같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x는 3이 x에 대한 점근선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 내가 y에 대한 정근선 이야기할 때 y는 x분의 12 뭐 이런 거 있다며 빨리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 x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y는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절대로 y가 될 수가 없어요. 4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x에 3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 분모가 0인 무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럼 3 말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3 말고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건 절대로 0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y는 4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y에 대한 점근선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것들을 계속 설명해 주는 이유는 유리함수는 그냥 배운 걸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알겠죠? 니네가 이해할 게 없어. 그냥 이 정보를 알고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유리함수는. 그래서 정보를 모르면 그냥 못 푸는 거고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문제가 겁나 빨리 풀리는 거고 그냥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허리야. 자 요걸 이야기했으니까 뭐 점이요 x는 3이 아니어야 하고요 치요 y는 4가 아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대칭선 이야기 봅시다. 자, 점근선을 잘 보면 기본형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점근선이 이거였을 텐데 그림이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이니까 x에 대한 점근선도 3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인 느낌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이 위로 4만큼 올라가니까 y에 대한 점근선도 같이 4만큼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평행이동을 하는 순간 점근선도 같이 평행이동을 하는 거거든. 이게 당연히 대칭선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대칭선이 있었다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4만큼 움직였을 때 당연히 대칭선도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4만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칭선의 기울기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좌표평면과 유리함수를 쪼갤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칭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1이랑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선은 이렇게 이걸 우리는 대칭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식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위에가 이야기하는 이 식은 y는 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내가 기울기를 굳이 이거 썼지? 니네가 이제 식을 전개해서 답을 쓸 때는 이 1을 살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배해서 그냥 x 플러스 1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칭점. 원래 기본형에서의 대칭점은 0,0이거든요. 근데 이 점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3,4로 대칭점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유리함수를 그려라 라는 거고요.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x에 대한 정근선이 3,
3. y에 대한 점근선이 4. 이렇게. 점근선을 그어줬다라는 건 벽을 세운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벽에서 이쪽인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분자가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의 핵심 포인트, 기표준형이랑 밑에다 쓸까? 표준형이랑 일반형에서 그림 그릴 때 꼭 찾아야 되는 점. Y절편. 알겠죠? Y절편을 찾을 수 있으면 꼭 찾아야 됩니다. 근데 Y절편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Y절편이 없을 경우에는 X절편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Y절편은 꼭 찾아야 되고, Y절편이 없으면은 X절편을 꼭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점근선 그어놨고, 이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Y절편을 찾으려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이 2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와 얘는 벽이죠. 가로 막혀 있고요. 이 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밖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이쁘게 어떤 형식으로 그려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를 그렸다면 당연히 여기도 같이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의 표준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자, 표준형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Y에 대한 점근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를 X에 대한 점근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를 대칭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Y는 X에 X 뭐야 이거?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대칭선은 아까 전에 거기 10번 혹시 비어있는 공간 있습니까? 기본형에서? 없어요? 그럼 여기다 쓰세요. 6번. 자, 대칭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이게 대칭점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쁘게 다 만나.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여기서 다 만난대요.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림이? 나만 그러냐? 니네가 이런 걸 보면서 아니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대칭적일 수가 있지?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많이 흔치 않아요. 아시겠죠? 살면서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대칭을 이루는 것들은 다들 좀 이쁜 것들입니다. 니네가 보면서 이뻐하는 것들, 물방울, 동그란 거 이런 거, 그죠? 뭐 구슬 이런 거, 동그란 거 이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쁜 느낌 들지 않니?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니? 아닌가? 나만 그러냐?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지금 몇 분이지? 56분?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표준형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일반형 설명하면은 유리함수는 끝이 나는데, 일단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도 일반형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로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보만 니네가 알고 있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는 알고 있는 정보로 푸는 거지 이해할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유리함수 남은 것과 무리함수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뒤에 최대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그냥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어디야? 45쪽? 45쪽까지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괜찮습니까? 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